4시가 돼서요. 오늘 수원시 동별 SDG 만들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수원지속협에서 일하고 있는 박종환 사무국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바로 그러면 오늘 그 세미나의 취지하고 좀 왜 이걸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 인사 말씀 겸 해갖고 우리 전혁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기 주차하기도 힘든데 먼 길로 오신 거 먼저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이런 자리에 함께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이렇게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10번 목표는 자치를 통한 정의, 평화, 협치 구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수원을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거에서 오늘 각 수원시 각 동에서 그 44개 동에서 SDGs를 어떻게 목표를 세우고 이거를 실천해 나갈지를 다 함께 이야기해보는 이런 작은 세미나입니다. 세미나이면서도 토론회인데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수원시가 그 SDGs를 어떻게 동별로 실천해 나가는지 좀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발제자 2분과 7분의 토론자 또 이제 우리 위원님들 또 각 동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모셨는데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우리 그 마을살이 사회적용동작의 이경남 이사장님 나와주셔서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마이크를 잡게 돼서 되게 부담스럽고 살짝 떨리는데요. 예, 약간 떨리는 목소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저의 첫 번째 발제 제목은 마을에서 SDGs 실현이 왜 중요한가인데요. 먼저 SDGs가 무엇인지 첫 장에 설명되어 있지만 이곳에 오신 분들은 SDGs가 무엇인지 다 아시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SDGs 달성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제가 넘겨야 되는군요. 네, SDGs 목표 달성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는 SDGs 실행의 핵심 주체입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다양한 SDGs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DGs 이행 과정의 중요한 참여자입니다. 지역사회는 SDGs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제 이행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SDGs 목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해야 되는데요. 지역사회 주민들의 SDGs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역할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실천 활동 수행인데요. 지역사회는 SDGs 목표를 실천하는 마을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지속가능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바로 마을에서 왜 SDGs 적용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마을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 줄여서 SDGs를 실천하기에 가장 적합한 단위라고 생각되는데요. 마을은 지역사회의 핵심 공간으로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상호작용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마을 단위에서 SDGs를 적용한다면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SDGs 적용을 통해 마을의 경제, 사회, 환경 문화를 통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지역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마을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주민 참여와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필요성을 몇 가지로 열거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변화 가능성을 이야기할 텐데요. 마을 단위에서 SDGs 실현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요. 지역사회는 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작은 단위로서 SDGs 목표들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와 자발성이 나올 텐데요. 예를 들어서 대전의 사회적 자본센터와 주민들이 협력해서 시작된 프로젝트는 마을계획 발대식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마을과 탄소 중립을 위한 약속을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비전박스에 의견을 담아가면서 마을계획을 진행하고 사람, 환경, 번영, 협력, 평화라는 SDGs 5가지 축을 중심으로 활동했는데요. 물론 이에 이어서 전국 두 번째로 율천동에서도 마을 비전 SDGs 마을 추진 계획을 세웠던 그런 경험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을에서 SDGs 적용이 필요한 이유는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역 차원의 환경보호 활동이 있는데요. 마을 단위에서 SDGs 실현은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에 바로미터가 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전략이라든가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이라든가 또 자원 재활용 부분에서 활동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원시에서 각 아파트마다 우유팩 모으기 활동을 하는데 이게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그 예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역사회에서 SDGs 적용 사례 첫 번째를 한번 보면 경기도 성남시에서 탄소 중립 마을 만들기 예를 들 텐데요. 목표 수립 성남시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실행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녹색 건축 추진, 그리고 주민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실행 활동을 전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주민 대표, 전문가,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문가와 행정기관만의 탑다운 방식의 그런 그런 프로젝트가 많았었는데요. 주민 대표가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 여기서 성남시에서 다해서 좀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 SDGs 적용 필요성은요. 경제적 이점과 지역 경제 활성화인데요. 마을 단위에서 SDGs를 실현하는 것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역 생산물의 소비 촉진을 하고 그리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친환경 기술을 도입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강화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네, 이 예로 충북 음성군 자립형 농촌 마을 만들기를 보면요, 음성군에서는 친환경 유기농업을 적극 장려해서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 공동 작물 재배와 판매 협동조합 운영으로 자립적인 농촌 경제 기반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마을 회관, 공동 작업장, 재활용센터 등의 공동 시설을 확충해서 주민 복지와 편의를 증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 도입으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였던 예입니다. 일단 주민의 역량 강화가 중요했을 텐데요. 마을 리더를 육성하고 주민 교육을 하고 워크숍 시험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를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을 스스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번째 SDGs 마을에서 적용의 필요성은 사회적 통합과 협력 증진입니다. 마을 단위 SDGs 활동은 주민들 간의 협력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합니다. 주민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이 강화된다고 보는데요. 이 사례를 또 살펴보면요. 논산시 취암동의 마더박스 사업을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경제적 지원 사업이었는데요. 논산시 취암동 주민자치회는 출생신고를 한 가정에 육아용품 교환권을 지급하는 마더박스 사업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와 그리고 지역사회 경제적 지원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주민자치회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주민의 필요를 반영한 기획으로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사회적 통합과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을에서 SDGs 적용의 필요성 5번째는요.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의 확산일 텐데요. 마을 단위에서 SDGs 실현은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주민들에게 교육하고 실천하게 함으로써 이를 다른 지역사회로 확산시킬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 적용 사례로서 위세이 별내를 들 수 있는데요. 경기도의 위세이 별내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인데요. 평생교육 플랫폼인 100개의 학교를 통해서 서로 재능을 나누고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이 공동체는 지속가능한 소비생활 정착의 좋은 모델로 평가받고 있고요. 이러한 성공 사례는 다른 지역사회에서도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을 도입하고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에서 SDGs 적용의 필요성을 살펴보면요.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과 인식 제고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성 교육인데요. SDGs 실현은 미래 세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을 교육하고요. 환경보호와 자원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광명시 SDGs 마을 학교를 볼 수 있을 텐데요. 광명시는 SDGs 목표를 교육하고 실천하는 SDGs 마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교육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이해하고 이를 지역사회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미래 세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사회의 필요성을 지금까지 6가지 살펴봤고요. 지역사회에서 SDGs를 적용한다면 어떤 장점들이 있다면요. 4가지 부분일 텐데요. 주민주도성을 강화하고 지역 문제 해결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 지역사회 SDGs의 적용의 과제와 해결 방안을 좀 살펴보면요. 뒤에서 아마 김세근 센터장님이 더 자세히 해주시겠지만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의 인지도가 낮습니다. 낮은 인지도 때문에 이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 홍보가 이 적용의 제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재정하고 자원이 부족합니다. 지역사회 SDGs 이행을 위해서 충분한 재정과 자원 확보가 좀 필요하고요. 정부와 기업의 지원이 요구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협력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사실 마을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봤던 예처럼 거버넌스, 행정가 주민과 전문가가 거버넌스 구축을 해서 한다면 또 앞선 지속 마을에서 SDGs 적용에 중요한 거버넌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역사회 SDGs 적용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력을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역사회 주민과 지방정부와 기업과 지역 전문가가 이렇게 협력한다면 그 지역사회 마을에서 SDGs 적용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마을 SDGs 적용의 기대 효과를 살펴보면요.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 공동체가 SDGs 실행 과정에서 더욱 강화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도 그 기대 효과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내용을 정리하자면요. 마을 단위에서 SDGs를 실현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고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 경제적 이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통합과 협력 증진,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확산,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과 인식 제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마을 단위에서 SDGs 실현은 지역사회와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고 지역사회, 마을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을 통해서 지속가능 발전을 SDGs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예,
바로 그 우리 김승인 센터장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직도 박정환 부장님께서 또 저를 이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메모로 감사합니다. 네, 네, 방금 소개받은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익입니다. 저는 동별 SDGs를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또 실무 센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지속가능 발전이 왜 필요한지, 지속가능 발전이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아마 다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유엔이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세계적 약속으로 SDGs를 설정을 했죠. 빈곤대치, 기아동식, 양질의 교육, 성평등 등등 지속가능한 우리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실천 목표들을 좀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17가지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에서 이 17개 SDGs UN SDGs를 기반으로 수원에서 다시 지표 설정을 했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비전, 환경과 경제, 사회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수원형 SDGs를 만들었고요. 지금 여기 앞에 보이다시피 10가지 지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10가지 지표를 2030년까지 10가지 주 목표와 57개 새 목표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한 수원시 목표를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원의 SDGs가 지금 조합장님 몇 년 됐죠? SDGs 지금 이렇게 2017년에 만들어서 네, 2017년부터 지금 벌써 6년 넘었어요. 8년 돼가네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제 이게 정말 우리 생활까지 내려왔느냐에 대한 우리 그 10번 위원회에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주민자치와 관련되어 있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우리가 SDGs 10번 목표인데 이게 과연 우리 동네까지 우리 생활의 삶까지 얼마나 내려왔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했고요. 그런 고민하는 과정 안에 세미나 이거 좀 사례를 좀 만들어보고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자라는 이제 의견이 나와서 오늘 이 세미나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수원도시재단은 과연 SDGs랑 어떻게 연계가 될까를 생각해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표는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비전, 목표, 전략이에요. 이 비전, 목표, 전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혁신 플랫폼, 과연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지만, 하지만 여러분들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 7개의 추진 전략이 있는데 이 추진 전략과 SDGs 목표가 연계되는 게 뭐가 있나 했더니 저희가 4번 목표만 빼고요. 4번 빼고 1번, 2번, 3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목표가 저희가 지금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연계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살펴보았고요. 왜 동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목표가 왜 필요한가?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수원이 작년부터 44개 동 전동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고, 그 주민자치회에서 그 동해 그 마을에 여러 가지 행정으로서의 이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 자치분권의 가장 기초 단위로서의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44개 동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44개 동 관련돼서 이제 주민자치 리빙랩 지원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동마다의 이제 뭐 총회 지금 이제 또 7월달에 총회들을 다 진행을 해요. 그 총회 의제들을 쭉 살펴보는데 거의 대부분이 실천 목표 그러니까 이거는 하겠다 라는 그 의제들은 딱 나와 있는데 그런데 왜? 무엇을 위해서에 대한 내용들이 없는 거예요. 아까 약간 율천동 얘기하셨는데 율천동 얘기 뒤에서 하겠고요. 그리고 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전이나 전략이나 우리가 마을을 우리 동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우리가 이 동이 성장하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할 만큼의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여유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고민을 좀 이제 했었죠. 그래서 저희 10번 목표위원회에서 동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좀 마련했는데요. 동마다 왜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필요하냐? 아까
이경남 이사장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지속 가능한 동해 발전을 확보하고 주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비전이나 목표가 설정이 필요하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할지 이거에 대한 목표 설정이나 세부 계획이 필요하다. 라는 것들을 지금 저희가 저희 재단에서 마을자치 계획 수립과 그리고 마을자치 리빙랩과 관련된 지원 업무를 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과연 이런 것도 설정이 되어 있나?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올해 지금 마을자치 그 마을자치 계획들을 또 수립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또 이게 또 시에서 하고 있는 프로세스랑 또 스케줄이 또 안 맞아요. 벌써 자치회에서는 5월 3일날 마을자치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에가 제출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는데 조금 안 맞아서 내년에는 조금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좀 보완해서 의제를 발굴하는 5월 전까지 마을의 비전 전략 목표를 수립하고 의제를 도출하는 것까지를 5월 전에 한 6개 동 정도 시범으로 좀 진행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아이고, 이거 다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좀 순서 조금만 바꿀게요. 그래서 율천동에 저희 수원에 44개 동 중에 율천동이 2021년인가 22년 그 동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예, 그래서 3대 분야, 그 아까 사회, 도시, 경제 분야의 3개 분야에 5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12개 세부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실천해 나가였어요. 이게 우수 사례가 돼서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최우수상 대통령상? 거기 편판에는 최우수상이라고 붙어 있던데. 네, 어쨌든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또 큰 전국에서 큰 상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그 율천동의 비전은 사람과 환경이 함께 사는 지속가능한 율천동. 그래서 환경사회복지 세대 분야에 각 5개 목표를 설정하셨어요. 실천 가능한 마을 단위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여기에 다른 실천 과제는 마을 단위 기후변화 대응, 페트병 100% 재활용을 위한 주민활동들 할 것.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페트병 모으는 작업도 율천동에서 하고 있고 요즘에 또 우유팩 계속 모으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건강하고 조화로운 생물 다양성, 율천마을 기대종 선정의 종의 확산, 그리고 밤만마을 토종 밤나무 학교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을 좀 하셨고요. 그 맑고 깨끗한 물수란 마을, 그래서 물관리 마을과 레인시티 마을 만들기 활동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주변에 빗물 저금통을 비치하고 계시고요. 그걸로 지금 그 도로에 있는 화분에 물을 주고 계세요. 그리고 도시농업을 권장하는 마을, 도시농업을 장려하는 옥상 텃밭 조성, 그리고 공유농장 조성 공간 운영. 그래서 주민센터 위에 텃밭 조성을 또 하셨었죠. 그리고 주민을 돕는 복지사회 자치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마을 단위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 저소득층 다가녀 가정 어린이와 청소년 지원, 주민을 위한 율천마을 인재 양성, 그리고 위기 가정 지원 등을 하면서 마을 내에서 계속 그 마을 내에서 이게 주민자치회 또는 마을 공동체 분들이 계속 지역사회 내에서 이런 복지 활동들을 같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또 2024년 저희가 올해 율천동 그 마을자치 계획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같이 함께 수립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비전과 전략 목표가 세워져 있어서 너무 쉬웠어요. 비전과 전략 목표가 세워져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 비전과 전략 목표에 따라서 우리 여러 가지 그러면 뭘 할 수 있는지 의제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의제 도출 워크숍을 진행했죠. 그래서 올해 이제 앞으로 그 이 5개 그 전략에 따라서 지금 이제 앞으로 업사이클링 교실을 운영하고 하수관 지도 그리고 주택가 폐유율 수거통 설치하고 이런 그 실천 계획들을 주민들 자치회와 그리고 통장님들과 함께 이 의제들을 노출하는 워크숍을 진행해서 이렇게 설정이 됐어요. 이게 자치계획 이제 전반적으로 요거에 대한 세부 계획까지 해가지고 자치계획이 이제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이 과정을 어떻게 진행했느냐? 그래서 우리도 먼저 우리 동 자원조사를 진행했고요. 자치회 분들하고 통장님들하고 그리고 우리 동의 인적, 물적, 사회적, 환경적 자원들을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동의 장단점, 우리 동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기회 요소, 스왓 분석들 같이 함께 진행했고요. 그래서 주민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 비전 전략 수립하기. 그래서 그 스마트 분석을 통해서 우리 동의 마을을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비전과 전략들을 같이 함께 수립하고 전략에 따른 지표들을 같이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의 의제 발굴과 분과 구성, 세부계획 수립하기 과정이 맨 마지막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것들이 이제 취합이 돼서 마을자치 계획이 나올 거고 그것들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체계들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모니터링은 시 마을자치과에서 마을 주민자치팀에서 요거 관련되는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연말에 그 자치방 주민자치 박람회나 그다음에 주민자치 활성화 그 평가 지표에다가 넣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 잘 이행하고 있는 건지를 모니터링해서 평가해서 나중에 자치회 시상과 연계하는 게끔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거에 관련돼서 세부계획 수립 관련해서는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전략, 이거와 관련해서 업사이클 교실 운영 관련해서 어떻게 이거를 이행할 건지에 대해서 주민분들하고 사실은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좀 어려워하세요. 야,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어떻게 수립을 해야 되지? 근데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우리가 6하 원칙 아시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무엇이 우리의 의제가 해당을 하고요. 그래서 마을 의제가 업사이클링 교실 운영 이거 예를 든 겁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 왜는 기획 의도예요. 지속가능한 율촌동 지속가능 발전 목표 1번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미래세대 인식 전환. 언제? 7월에서 8월 주 1회 오후 3시 정도에 어디서?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뭐 어떻게? 업사이클링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과 업사이클 제품 만들기 프로그램을 누가? 기후변화 체험관 강사가 그럼 강사 섭외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체는 누구냐? 주민자치회 주관 어디냐? 기후변화 분과 그리고 참석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효과가 뭐야? 그래서 청소년기부터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생활 속의 실천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력을 향상하겠다. 되게 심플하잖아요.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가 되면 그럼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시행을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동들 지금 이 과정들을 이제 내년에 이제 한 6개 동 정도 같이 이제 연초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워크숍 과정을 거쳐서 4번의 워크숍 과정을 거쳐서 요 비전과 전략과 의제 도출하고 그게 SDGs의 몇 번 목표에 해당하는 건지 이게 설정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마을자치회가 그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운영될 수 있게끔 저희가 하게끔 체계를 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사실은 제가 좀 수정한 건 여기 이제 이 날짜하고 무슨 동 주민자치회 일동 이렇게 해가지고 선언도 같이 워크숍 마지막에는 선언을 같이 하려고 문구를 좀 샘플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우리의 약속, 우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목표를 달성하고 모든 시민들이 함께 누리는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을 통해 우리 마을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선도마을로 자리매김하고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언, 뭐 자치회, 일동 해가지고 선언하는 것까지 하면은 되게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동에 이것들을 좀 전파해서 주민자치 계획, 주민자치 교육과 관련돼서 같이 이 내용들 같이 전파를 해서 그래서 마을자치과랑 주민자치 팀이랑 계획 이 설명회나 이렇게 교육할 때 같이 내용들 같이 교육 저희 센터랑 같이 진행하는 거에 대한 걸 어제 좀 논의를 좀 했고요. 이렇게 해서 각 44개 동에 이 자치계획에 기반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기반한 이 자치회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꼭 이제 대상이 지금 계속 뭐 주민자치 뭐 동 뭐 이런 내용으로 계속 왔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동체 활동과 관련돼서도 같이 함께 고민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마을이, 우리 동이, 그러니까 우리 마을이 그리고 내 집, 우리 이웃이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하게 행복하게 함께 살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으로 시작을 하면 우리 공동체들도 그런 지향점과 목표와 이런 것들을 좀 설정해 놓고 하나씩 올해는 이 활동, 내년에 이 활동 이런 것들을 하는 어쨌든 그런 체계나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면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조금 더 저희 사실은 뭐 지점이 요즘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 어떻게 하면 또 그 지속가능 안에서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함께 같이 고민이 돼야 지속가능하게 마을공동체 또는 저희 주민자치 이런 자치활동들이
주민들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는 활동으로 수원시에 자기매김하지 않을까. 그래서 방법론을 정리해봤고요. 이것들은 뭐 초안이고 계속 오늘 세미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뭐 주신 의견들을 반영해서 계속 업데이트해서 올 해 중에 업데이트가 돼서 올 연말에 이제 내년 관련돼서 사업들이 얘기될 때 좀 정리가 돼서 정비돼서 한 번 더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수센터님 정말 감사합니다.